자, 시장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회복하는 종목의 특징과 좀 어려운 종목, 그리고 뭐 그냥 가져가도 되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좀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컨투스 홀딩스는 최근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쉬지도 않고 5일선 태우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었습니다. 눌림에서부터요. 이러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시장이 아니더라도 요 정도 뭐 조정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고요. 2번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 시장 때문에 2번 또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이런 위치에서 뭐 샀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제 신고가를 내고 상승을 하려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려고 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어쩔 때는 이러한 위치의 주식들이 시장이 밀려도 더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 전환이 되면서 크게 올랐다가 세력들이 밀고 있는 가운데서 시장 때문에 또 하락받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큰 추세 자체가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봤던 컴투스 홀딩스는 물린 사람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점에서 바로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더 오르기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손절 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런 지지 라인 있죠. 이 라인을 좀 근거로 버티면서 추세가 전환되기를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6만 원까지 좀 찔러주기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추세가 보합으로 바뀌고 상승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무작정 상승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보합을 한번 갔다가 상승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그래도 지지선은 지키고 있으니까 요거를 근거로 좀 보셔야 되고, 이거 깨면요 골치 아픈 게 이제 하락 추세로 또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깨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운이 없으면 언제 오를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이 도달할 수 있어서 약간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그냥 이런 박스형이 있어요. 박스권 가운데 시장 때문에 하락을 맞은 거죠. 박스를 가다가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전에 크게 시세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뭐 급등을 했거나 앞에 매물이 많이 꼬여 있거나 아니란 거죠. 매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겠죠. 지지선이 여기에 있고, 그럼 밀리면 오히려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해요. 이런 박스 종목들은요. 결국은 거래량을 보면은 뭐 세력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물대가 없을 경우에는 밀렸다가 금방 또 오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긴 보합이고 이평 수렴된 지 꽤 오래됐다. 이평 수렴, 이동평균선 수렴이 된 지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 매물대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밀릴 때 오히려 더 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매물대가 없어서 오르게 되면 금방 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샀다는 것 자체가 장투 관점으로 샀다는 것이고요. 장투 관점으로 사면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밀릴 때 더 추가 매입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비덴트가 보시면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컴투스 홀딩스는 한 요 정도까지 밀렸다,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흘러내리고 반등 살짝 주고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은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대를 좀 보시면 돼요. 매물대가 여기 거래가 제일 많죠. 그래서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대 올라오면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 27,500원 요 정도까지만 목표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하락을 하면요, 자 올라갔다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조정이 여긴데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을 이만큼 더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여기서 올라오는 게 쉽죠. 매물대가 별로 없으니까, 공포감이 덜하니까 버틸만 하거든요. 버틸만 하니까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매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럼 저항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반등이 좋은데 이만큼 내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포 심리로 변해서 여기도 미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매물대를 좀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요 정도까지만 올라올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 비덴트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만큼 밀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욕심이 될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컴투스 홀딩스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오히려 좀 수월한 상황인 거예요. 이 친구는 오히려. 근데 바이오니아는 이 매물대 때문에 여기서 한계를 도달한 거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이 매물대가 또 한계가 도달될 것이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좀 곤란하다. 하지만 내가 보합권에 뭐 특별히 급등이 없었던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주식의 경우는 내려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을 합니다. 차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유형들을 좀 참고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신고가 찍고 조정이 얼마 안 됐나, 또는 조정이 받았다가 또 한 번 깊게 받았나, 또는 아예 가치 형태의 주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정받았다가 반등 나왔던 종목을 여기서 물렸나. 그럼 이거 하락 추세 전환이라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버티시면 내가 어디까지 좀 들고 다시 볼 수 있을까를 좀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